안녕하세요.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공기청정기 강의를 맡은 송미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계신 브릭스 가족 여러분, 오늘 밖에 창문 한번 보셨어요? 미세먼지가 정말 뿌여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눈이 오냐? 이러고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다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고 그리고 거의 자가 격리 수준으로 집안에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죠. 그리고 또 겨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실내 공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감동 영상부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 결론은 정말 이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결론은 정말 좋은 공기 그리고 정말 어떤 가정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도 정말 멋진 생필품 생존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감동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관지가 약한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 유승미입니다. 저희 쌍둥이는 32주에 태어나서 늘 기관지염과 모세기관지염을 달고 살았어요. 감기가 오면 기관지가 채 낫지 않은 상태로 연달아 걸려서 바로 모세기관지염으로 진행이 빨리 되었어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둥이는 엄마가 기관지 좁아진 소리,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병원 오기 전에 네불라이저를 먼저 하고 와서 알려달라고 하셨고 휴대용 네불라이저를 늘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둘이서 번갈아 쌕쌕거리니 쪽잠을 자면서 알람 맞춰 번갈아 네불라이저 하며 새벽 분투기를 바랬어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네불라이저를 할 수 있게 제가 전직 간호사였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들이 쓰는 청진기도 새로 사서 구비해두고 늘 확인을 했었어요.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리트머스처럼 바로 반응하는 기관지 덕분에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서 거의 집콕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미세먼지 안 좋은 날에는 밤새 가슴이 울리는 발작적 기침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울면서 깨고 기침하다가 토하기 일쑤였어요. 미리 쓰고 있던 언니가 자는 방에 틀고 자라고 알려줘서 자는 방으로 청정기를 들고 오니 그땐 제가 무조건 오토로 하고 사용을 했거든요. 애들이 이불을 들썩일 때마다 엄청 큰 소리가 나서 놀라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일상적인 수면 상태에서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게 자극이 되었었겠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2단으로 틀고 자는데 확실히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감소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유난히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던 2010년 겨울 아이들이 두두를 지나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나 했던 시기에 밤마다 발작적 폭풍 기침을 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깼고 이불에 날마다 토를 해서 매일 잠을 설치고 이불을 빨래하면서 우울증이 올 것 같았어요. 매일 울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무급휴직을 내고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가서는 온화한 날씨와 좋은 공기 덕분에 폭풍 기침을 하지 않았고 줄줄 흐르던 콧물도 멈추고 가져간 네블라이저도 약도 사용하지 않고 왔어요. 공기가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죠. 그런데 돌아오니 다시 미세먼지 리트머스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들은 뛰면 발작적 기침을 하다가 토하는 운동 발작적 천식기도 있었어요. 6세 하반기에 유치원 친구들이랑 축구를 시작했는데 축구가 끝나고 올 때마다 코치님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표정도 청정기를 들고 갈 수 없는 시댁이나 외부에 갈 때는 드라이브 청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다시 켜주면서 잤어요. 잘 때는 더 깊은 숨을 쉬기 때문에 수면 중 공기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었어요. 초미세먼지가 70, 90, 100 이렇게 자주 찾아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스카이 청정기를 한 대 더 집에 들였거든요. 그런 험악한 시기가 지나고 기관지가 안 좋은 시어머니 댁으로 엠모스피어는 이제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서 어느 날 또 잠을 자는데 미세먼지가 안 좋던 날이었어요. 근데 밤에 어김없이 폭풍 기침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칼슘이랑 아세로라를 챙겨서 먹이고
거실 방으로 들고 와서 틀었는데 그 뒤로 이제 기침이 좀 잠잠해지고 수월해져서 아이가 잠이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공기가 좋은 캐나다로 이주해서 살기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답사차 친구가 있는 캐나다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외부 공기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밤에 침대에 눕기만 하면 아들의 기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기 좋은 곳이라서 드라이브 청정기도 여느 땐처럼 챙겨가지 않았는데 캐나다는 대부분이 목조 건물인데다가 곳곳에 있는 카페트로 실내 공기는 그닥 좋지 않다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캐나다에 사는 친구에게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니 자기도 비염과 아토피가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캐나다가 목조 건물이다 보니 실내 공기가 좋지 못하다는 거를 친구는 이미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둥이도 기관지가 안 좋지만 한국에서는 청정기를 틀고 자서인지 기침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와서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저희가 한국 돌아오고 나서 팍팍한 이민 생활이지만 아메이 가입도 하고 청정기를 제일 먼저 들여서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청정 지역인 순천인데도 미세먼지에서 이제 자유롭지 않아서 저희에게 앰모스피어를 양보해 주셨던 부모님도 스카이를 다시 들이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기침하는 거야. 기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저희 중이가 그래도 기침에서 많이 해방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어요. 이 가정에는 공기청정기가 정말 생존품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청정기를 갖고 다니거나 앰모스피어 드라이브를 휴대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가정이고요. 그리고 진짜 공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인식을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물을 먹는 것도 가려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을 따라서 마시는 어떤 액션을. 그런데 공기는 우리가 콧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이상 그냥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WHO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한다면 사망자의 80%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오염물질 가운데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 속으로 들어가 폐렴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뇌졸중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There is nothing more essential for life than air. And yet, because of air pollution, 네, 여기 보시면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기 오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기 오염으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공감하는데 그런 그 공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쳐봤어요. 녹색창에 쳐본 대기 오염이라고 쳐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울증이 대기 오염이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격리되고 외부와 사람들과의 그런 단절에서도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공기도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미세한 입자 물질을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인지 기능 저하 및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뭐 정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교육을 환경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어떤 뭐 인성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지만 그 공기 오염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사실은 공기 오염으로 성격 같은 어떤 인격 같은 그 성격의 성품도 아이들이 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공기가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무심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거를 한번 나누고 싶고요. 아까 앞에서 그 감동 영상 보셨듯이 밖에는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집 안의 공기가 정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가 나올 정도로 집 안에서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터지고 이제 조금 미세먼지가 적은가 해서 밖에 하늘이 맑으니까 집 안에 공기청정기 다 꺼놓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이퀄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집 안에서 나오는 정말 어마무시한 오염물들이 많다라는 거를 지금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마시는 물에 나쁜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 음식이나 물에 나쁜 물질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막 살피는 것처럼 공기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도 한번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이 마시는 음료, 물 이렇게 마시는 게 3kg라고 하면 음식으로 3kg 정도 섭취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공기는 20에서 25kg 가량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공기로 섭취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엄청난 부유한 물질들이 있고요. 그래서 집이 지하철 환승구보다 훨씬 더 오염도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본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숨을, 개체가 조그맣잖아요. 개체가 조그마니까 어른이 숨을 한 번 쉴 때 아이들은 쌕쌕쌕쌕쌕 이렇게 쉬어요. 잠잘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애기들, 베이비들 보면 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한 번 쉴 때 그 아이들은 정말 4번, 5번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한번 필터링 할 때 아이들은 그 호흡을 안에서 정말 많은 오염물들을 더 많이 나쁜 물질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오염 물질들은 공기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쫙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고 누워서 지내는 아이들부터 그 많은 오염물들을 더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기들 출산을 하면 애들은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기들이 누워서 그리고 미역국 끓이고 뭐 그러면 그 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아이들이 새집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면 새 가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오염물들이 정말 농축이 돼서 아이가 다 필터링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이런 집 안에서 살고 있구나를 한번 보시면, 인테리어를 집에서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가보면 정말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작년 여름 한 신축 아파트에서 마루 바닥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마루를 까는데 엄청난 양의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었다. 화학약품 냄새도 진동했다. 괜찮으세요? 그나마 이거는 좀 냄새가 덜 나는 거잖아요. 마루 재료는 나무 가루들을 접착제로 붙인 후 표면만 나무처럼 코팅을 한 것이다. 현대식 마루는 접착제 덩어리인 셈이다. 이게 천연의 천연자재로 그냥 쓰면 나무면 다 틀어지기 생산 때문에 저렇게 가공을 스피드가 하는 좀 생산 공정에서 가공을 하는 나무를 상당히 쓰는 더디게 거거든요. 됩니다. 화학약품을 쓰고 인공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쉽게 또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용하기도 쉽고 편리하고 만약에 이러니까 가공을 하지 점차적으로 않는다면 물이나 화학약품의 사용량은 증가할 습기나 수밖에 뭐 없는 이런 거죠. 장마가 있거나 이러면 다 그런데 나무가 틀어지고 이 썩겠죠. 접착제에는 청리와 민순의 집에 문제를 일으켰던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천연 무슨 나무목이라고 해도 그래서 접착제를 바른 마루 결국에는 바닥에서는 그걸 접착을 휘발성인 하는 거는 포르말데히드가 본드거든요. 다량으로 그러니까 빠져나온다. 저런 접착제나 본드 이런 이때 것들도 가장 큰 피해자는 다 아이들이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노출되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아이들 없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난방을 하면 특히 그게 아이들은 그 성인에 비해 나오는 호흡량은 것들을 적지만 정말 키 작은 체중당 아이들이 호흡량은 훨씬 그걸 많다. 다, 그만큼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는 흡입할 것이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벽지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 전만 해도 도배를 하면 일반 종이벽지를 밀가루 풀로 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합성 수지로 만든 실크 벽지를 화학 접착제로 붙인다. 벽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특히 많이 나온다. 코로나라서 요즘에 집에 인테리어에 굉장히 게다가 많이 가구를 만드는 데 관심을 쓰이는 물목은 가지시더라고요. 아예 포르말데히드 수용액인 푸르말린으로 소독한 후 출고된다. 곰팡이 균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미리 호르마린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왜 호르마린을 받았냐? 정부수도 말 않고, 쓰는 사람도 말 않고, 판매도 말 않고,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놓은 거지. 이렇게 포르말린 범벅이 된 나무들은 집안의 마루와 붙박이장, 찬장 등에 쓰인다. 그러니 새 아파트에서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나올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서는 진짜 저렇게 다 오염물들이 농축되어 있고 아무리 천연의 뭐 그런 인테리어 자재를 쓰더라도 접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다 화학 제품으로 쓰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저도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이틀 정도만 그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집에 들어가면 눈이 쾌쾌하고 맵고 눈물 콧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환기를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 공기청정기가 있어도 내가 집에 없으니까 끄고 나가는 거죠. 여행을 갔다 올 거니까 끄고 나갔더니 새 집에서 있었던 그게 2, 3일 동안 완전히 응축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그냥 여행 갈 때 냉장고 끄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청정기는 365일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에서 그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도 어디선가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공포.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 방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정에 엄마가 30대신데 폐암을 걸린 거죠. 담배를 피우거나 평소엔 이런 보이지 것도 않지만 아닌데. 간단한 화학 처리를 하면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호흡을 통해 폐로 냄새가 들어간 없잖아요. 라돈은 끊임없이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 방사선이 폐세포를 공격해 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집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방 역시 벽지 아래 석고보드가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쪽 벽면을 조금 잘라봤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고보드입니다. 좋던 나쁘던 집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런데 이번 살고 검사 있기 결과는 때문에 뭐 아파트든 전문가도 어디 놀랄 주택이든 정도입니다. 그 안에 집을 만드는 그 자재가 석고보드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17층이니까 주변 토양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라돈 농도가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가로, 세로 저기만큼 50cm. 잘라서 그래서 테스트를 저희가 해봤는데 이만큼의 석고보드에서 나온 게 과연 라돈이 얼마나 나왔다는 걸까? 48시간 동안 측정된 최고 농도는 무려 7.13 피코큐리입니다. 7.13이 얼만큼의 그 농도가 높은 건지 충격적인데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이게 정말 양이 집 안에 방출이 되고 이만큼에서 있고 저렇게 그곳에서 나왔고 저희가 저 이렇게 생활을 안에서 하고 먹고 있다는 가고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이게 그 라돈이라는 게 전담기가 45억 톤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벽지 안에 정말 감춰진 석고보드가 문제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집 종군 라돈이라는 원인 물질 환경에서 같은 벗어날 수 포르말데히드 없다라는 같은 거죠. 것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출량이 떨어지거든요. 네. 물질이 빠져나와서 확산돼서 없어지는데 이 라돈의 그 모액종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45년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쓰레기 시멘트라고 하는 책도 있고 프로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의료 폐기물이나 그런 쓰레기 그런 폐기물들을 소각해서 시멘트에 섞어서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고발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그런 뭐 의료 폐기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뭐 피, 고름 뭐 이런 그런 게 묻은 그런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아파트를 지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바람성이 있고 유가크롬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그 폐기물을 일본의 그 쓰레기 폐기물을 우리가 한국에 수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어떤 정부도 개인의 어떤 삶의 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뭐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 집의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똑똑하게 주부들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정보의 길을 여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유가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바람성을 유발하는 정말 무서운 암까지 일으키는 그런 중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멘트에 범벅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진짜 집이 사람을 공격하는 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계시는 그곳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개털이나 뭐 애완동물도 이런 것뿐 아니라 뭐 벤젠,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환경 호르몬이 정말 집안 곳곳에 있기 때문에 청정기가 이것을 꼭 걸러주는 청정기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면역의 컵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의 컵이라는 게 있는데 타고나기를 좀 건강하게 조금 약하게 이렇게 타고난 그 면역의 컵에 임계치를 넘기면 결국엔 어떤 사람은 비염, 알러지, 아토피 여러 가지 면역 질환으로 그게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막고 내 면역의 컵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에 물이 넘치듯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염물들이 내 몸에 흡수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희 청정기 탈취 필터가 하는 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엠모스피어 스카이랩 탈취 필터. 엠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는 고도로 탈취 활성화된 필터가 다른 청정기도 있어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도로 활성화된 탄소 알갱이라고 되어 다양한 있잖아요. 냄새와 화학 물질을 흡착해 탈취하기 때문에 이 탈취 숯 성능에서 알갱이의 탄소 알갱이의 무게가 표면적은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이 그렇다면 면적이 엠모스피어 중요해요. 스카이의 탈취 그래서 필터에 고도로 사용된 활성화 탄소 특수 알갱이의 가공을 표면적은 해서 얼마나 이 될까요? 하나를 엠모스피어 스카이 쫙 탈취 면적으로 필터에 표면적으로 사용된 폈을 활성탄소의 때 총 중량은 축구장에 이 1315g입니다. 205개가 있는 1g 면적으로 깔 수 당 탄소 있는 표면적은 굉장히 무게도 1150제곱미터이므로 무겁고 탈취 그리고 필터의 면적을 활성탄소의 쫙 표면적을 표면적은 폈을 때 총 많은 151만 오염물들을 흡착할 수 2250제곱미터, 있는 길이 고성능의 105m, 탈취 폭 필터라고 하는 70m, 거죠.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도 같은 넓이입니다. 네. 이 놀라운 그런데 표면적을 가진 탈취 보면 필터 다른 타사 엠모스피어 스카이 청정기들도 있어요. 그런 탈취 필터가 들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갱이가 얼만큼 들어있냐, 무게가 알갱이의 표면적이 얼만큼 되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정말 초강력이고 최강의 청정기 탈취 필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다른 거는 그냥 필터를 가루를 놓은 정도면 저희는 이걸 다 특수 가공을 한 표면적을 넓게 한 그런 필터고요. 톨루엔, 아세트산,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 이런 가스류를 다 흡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적이 진짜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초강력으로 흡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공기 정화력이라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비교를 할 때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겠지만 얼마만큼의 분당 공기를 정화시켜 줄 수 있냐, 1시간 안에 걸러줄 수 있냐, 1분에 걸러줄 수 있냐, 그런 부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수병으로 4,250개의 생수병에 해당하는 공기를 1분에 바로 즉각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탈취 필터를 청정기고요. 이게 지금 이런 아메이 스카이 청정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필터 유지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인터넷에 여기저기 서핑하면서 잘못된 청정기 필터를 구입하신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짝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경로로 아메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탈취 필터를 비교해 놓은 사진입니다. 정말 사이즈만 딱 봐도 너무나 차별성이 있죠. 차원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터의 안에 그 내용물 자체도 굉장히 그냥 모양만 부직포로, 정말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알파문고 가서 부직포 떠다가 내가 만들어도 저렇게 허접하게 만들 수 있겠다 할 정도의 그런 필터로 만든 청정기들이 너무 시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증은 19가지 전 항목을 걸러주는 영국 알러지 재단이니까 영국 알러지 재단에 대해 알러지에 관련된 항목들을 걸른다고 했지만 알러지 말고도 뭐 다른 항목들까지도 다 걸을 수 있는 건데 테스터 기준이 저 19가지 전 항목을 다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어떤 그런 거에 관련된 다른 오염물들도 아마 항목이 있었다면 엠모스카이는 당연히 걸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항목에는 알러지에 관련된 그런 항목에는만 이제
그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전 항모를 다 거르는 청정기고요. 특히 이 라돈이라고 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그 라돈 붕괴 물질이 있었잖아요. 라돈은 그냥 공기에 떠다니다가 그 미세먼지나 뭐 그리고 뭐 개털이나 뭐 내지는 뭐 비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붙어서, 그러니까 그런 매질 역할을 하는 것들에 붙어서 라돈이 떠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입자를 걸러준다고 하면 이 라돈의 그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을 다 걸러줄 수 있다라고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인증을 받은 거고요. 실내 공기에 대한 기사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밖에는 아무리 파란 하늘에 정말 청명해도 실내 안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오염물들이 너무나 많고, 새집중후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런 본드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사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화학 물질들, 석유 화학 물질들, 그런 오염물들, 그리고 아이방 가득 읽은 발암 물질 라돈이 나오는데, 이게 아이한테 담배 4갑을 갖다 입에 물린 거랑 똑같은 그런 기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라돈과, 그리고 지금 거의 매일매일 이제 방학도 하니까 거의 삼시세끼를 집에서 헤매기잖아요. 그러면 인덕션을 쓰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 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나,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요리를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초미세먼지들이 굉장히 집안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훨씬 더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단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면, 저희께 아메이 스카이는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갖다가 걸러줘요. 근데 이걸 뭐 바이러스를 걸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머리카락의 크기는, 이 단면의 크기는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고요. 뭐 일반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는 PM 2.5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물 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비듬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미터, 박테리아 10 마이크로미터,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핫 이슈가 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10에서 100 나노미터인데 100 나노미터가 0.1 마이크로미터예요. 0.11과 우리의 스카이의 집중 필터는 0.0024죠. 수학을 못해도 0.0024가 훨씬 더 작은 구멍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쫀쫀한 필터가 바이러스 입자보다도 훨씬 더 작을 수 있는 그 오염 물질까지 걸른다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이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계속 쪼개진다고 해요. 쪼개지면서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데 0.5 마이크로미터, 그보다도 더 작더라도 0.0024인 우리 집진 필터는 무조건 다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 보고요. 이거는 이제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저도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저희 딸이 공기청정기를 이제 필요성을 그렇게 이제 맨날 걔는 태어났을 때부터 썼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제 이제 보여줬더니 공기 미세먼지인데 자전거 타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한번 보시면. 所以在科学家的帮助下，我们把它做成了一个动画。我是 PM2.5，我的弟兄很多。 多环芳听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너무 오랜 시간 노출돼서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제 코로나에 약간 내성이 생기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이렇게 심각성을 점점 되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90%的直径大于10微米的颗粒都在真正在挡住我。 뾰족하게 생겨서 내 몸에 들어오면 호흡기 스크래치를 다니고 기관지를 다 스크래치를 내고 10微米1秒钟煽动24在我身体，请你的器官平滑肌受到刺激，生物素试图阻挡我，这是区区无但关下呼吸道，这里有像道长的大树一样密布的支气管，是我们最好的化学道。 我们一路跟白细胞、淋巴细胞等交手混战，人类因此引发革命炎症。我们的大部队最终到达树杈尽头的肺泡。人类的肺泡有3亿多个，我们一旦挡住肺泡，
人类 그런데 就喘不 미세먼지들이 过 진짜 气。 심한 날 但这 이렇게 里有我们 그때 最可 어디 怕的敌 광화문 人 거기를 赤 이렇게 实细胞， 걸어서 他们 백혈구 专 수치가 门吞噬 얼만큼 异物， 나오는지 号称 테스트를 体 한 内清道 제가 夫。 그 这 뉴스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백혈구 수치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저 미세먼지랑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어군대가 싸워요. 지금 이 싸우는 영상처럼 보이시죠? 但我 그렇게 们人 하는데 多， 결국에는 而且有难以 미세먼지가 더 分解的 많기 内核， 때문에 加上重金 백혈구들이 属的 방어를 毒素， 못하고 巨噬细 계속 胞 그게 很难消化， 반복되는 容易 기전에 细胞 몸이 体 놀게 破裂而 되면 死。 내식세포가 人类的 많이 나오고 免疫力 백혈구 就是 수치가 这样 많이 下降的。 나와서 나의 我们还有 방어군대인 一种 대식세포 但是 백혈구 毕 수치가 竟 내 小 몸을 一点点， 공격하는 可以 자가면 穿过 질환이 肺泡膜直 걸리더라고요. 接入 그게 体， 정말 严 저는 重 되게 损 무서웠거든요. 伤血 그 管 영상을 内膜， 보면서 让人血管变窄，血压升高，引发血 그래서 栓。 그냥 미세먼지는 호흡 我 이게 们 아니라 甚至可 고혈압, 以通过 혈전도 肺 일으킬 循 수 环来到 있는 人类 굉장히 的 다양한 核心中 질병의 枢， 원인이 될 수 向 있는 你 거기 们的心 때문에 脏发起总攻， 그래서 造 미세먼지 成 심한 날 心肌 부정맥 缺血，损 있으시거나 伤 이렇게 心 심장 血 약하신 管， 분들을 引发 나가시면 心 막 梗。 심장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战斗 진짜 吧，人类！你们的每一颗呼吸，我都。 미세먼지가 진짜 이렇게 이제 공포스러운 영상이었는데 한번 아이들과도 이 영상을 좀 공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 눈, 코, 기관지, 폐, 그러니까 눈 점막도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눈이 빨리 충혈되고 건조하고 되게 눈 질환이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노출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매우 나쁨이에요. 미세먼지가. 그럼 저기 나쁨이 120에서 100, 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심할 때는 170 이렇게 될 때도 있었는데 그 100만 좀 넘어도 사실 남산 터널 그 안에서 밥 먹고 잠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우리 실내에는 그 실외보다 더한 오염물들, 아까 새집중국이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공기청정기가 이 필터링을 해주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진짜 저거를 내 폐가, 우리 아이들의 폐가 다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끔찍한 거죠. 제가 이게 작년에 청정기 강의를 할 때 있었던 기사였어요. 나흘째 100명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7,000명, 8,000명에 육박하는 지금 코로나 환경에 지금 또 가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는 더 심해지거나, 그죠? 그보다 더 많은 오염물들에 노출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환경인데 코로나 비말로 인해서 이 기사가 있었어요. 비말 전염이 되냐 안 흐르고 되냐. 있는 밀폐 공간 집단 감염. 아까 그런 아동 바로 부산물도 에어로졸 그렇고 전파 초미세먼지나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 공기 바이러스 중 이런 미세먼지나 것들이 침방울에 여기에 다 코로나19 매질 바이러스가 역할로 달라붙어 붙어서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를 떠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흡입하게 정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먹게 에어로졸 되는 거죠. 감염은 그러기 요즘처럼 때문에 마스크 꼭 미세먼지나 착용하시고 초미세먼지가 그거를 많을 걸을 수 때 있는 더 그 비말의 심각해집니다. 아주 왜 작은 그럴까? 입자까지도 초미세먼지를 다 초미세먼지 전자 이런 걸다 현미경으로 걸을 수 있는 확대해봤습니다. 청정기 필터링이 약 꼭 필요하다라는 2마이크로미터 거 크기의 한번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틈과 구멍이 많습니다. 이 사이에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약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바이러스가 달라붙어 에어로졸로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미세먼지에 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립적인 개체로 있을 때보다 더 오래 생존합니다. 네, 그렇죠.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나 이런 데 숙주가 되기 붙어서 때문입니다. 떠다니는 게 그래서 더 오래 이탈리아 등 유럽 생존하면서 연구팀은 있다가 최근 이렇게 대기 그 오염에 순간, 의한 들어올 수 코로나19 있는 추가 거죠. 사망률이 그래서 이게 진짜 비말의 경우 이 에어로졸 감염이 낮다고 작년에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그 구로 아파트에서도 전혀 서로 이렇게 접촉이 없었는데 그 아파트 환기구를 타고 바이러스가 전파를 됐을 이게 거의 확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집 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꼭 있어야 되죠. 다음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어떤 이제 피부로나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먹는 거 어떤 물의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공기의 이 미세 플라스틱은 더 끔찍한 세포막을 그냥 바로 사멸시키는 그런 물질이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영상으로.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약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경 5mm의 알갱이는 작은 콩알만 해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직경 50나노미터 입자로 쪼개지면 무려 1000조 개나 나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그만큼 중에 미세 떠다니면서 플라스틱은 계속 입자 쪼개지는 크기가 거예요. 다양합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입자들입니다.
작을수록 우리 몸에 잘 침투하고 해로울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플라스틱의 속성이 더해지면 더 위협적입니다. 쪼개놓으니까 먹고 있잖아요, 모르게. 그게 시사점인 거예요. 그게 플라스틱의 역습이고 이제 경고를 준 거예요. 50년부터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상피세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세포 아까 지금 25분 지금 30분 지났고요. 45분 1시간 만에 세포막이 집안에 뭐 다 플라스틱 터져 그리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그 한 시간 천연의 안에 섬유가 아닌 인공 세포 요즘에 산멸이 그런 합성 거의 섬유들 다 납니다. 그런 데서 일반 계속 공기를 그 빨아들여 부유 떨어져 물질을 나오는 모으는 미세 장비를 플라스틱들이 설치합니다. 공기 모든 중에서 시료에서 쪼개지고 쪼개져서 미세 내 몸에 플라스틱이 들어온다는 검출됐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피크를 확인을 해보면 이 물질은 폴리에틸렌이 맞는 거죠.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약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라스틱의 종류는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쪼개져서 음식으로 섭취하지만 흡입해서 공기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안에 세포막이 터져 나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기 다 이렇게 사멸이 되고 여기 보면 분명히 폐에 있는데 우리 몸에 백혈구나 대식세포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거를 갖다가 방어군대들이 출동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로 들어오면 세포를 그냥 다 전멸시켜버리는, 그래서 면역 감시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내 몸에 오염물들이 들어오면 대식세포나 백혈구들이 막 나가야 되는데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 이런 그 면역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걸릴 수 있는 아메이 집진 필터를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헤파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0배 작고 더 아까 쉽게 바이러스 비교해보겠습니다. 입자가 0.1이었는데 만약 여기 있는 이 0.024니까 직경 2m 완벽하게 대형은 걸을 수 있는 거죠, 초미세먼지라면 사실은.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도 걸러줍니다. 1000배의 직경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기존 앰모스피어 대비 3배 이상 더 세밀해진 헤파 필터.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큰 네모가 헤파 필터 0.3 마이크론의 기준이에요. 크기예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앰모스피어가 0.009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를 보세요. 헤파 필터 0.3의 헤파 필터의 청정기는 바이러스 입자를 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앰모스피어도 걸렀는데 스카이는 0.0024. 기존 앰모스피어보다도 3배가 훨씬 더 작아졌고요. 그런데 이 가격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입자까지 걸을 수 있는 청정기는 스카이, 앰모스피어 이 청정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등급의 헤파 필터라고 하고요. 여기 바이러스의 입자가 0.097, 0.024 굉장히 작은 입자들까지도 0.0024이기 때문에 99.99 뭐뭐뭐뭐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깝게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9 뭐뭐뭐뭐 필터를 통과했을 경우에 이런 라돈, 성면, 초미세먼지까지 유해 물질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초강력 정말 헤파 필터, 집진 필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가짜들이 나돈이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아메이 앱에서 제대로 된 경로로 주문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터는 촘촘해야 되고 아까 필터의 면적 그리고 그 필터의 구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필터는 촘촘해요. 그런데 이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모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터의 기술이 EBM 패스트라고 하는 초강력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모터는 우리가 뭐 선풍기, 뭐 드라이기, 막 강풍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소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하우징 기술로 모터를 한 번 더 싸서 소음까지 줄여가지고 굉장히 초강력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저소음으로 집 가정에서 틀 수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낮에는 2단이나 3단이나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전혀 거슬림이 없고요. 밤에 잘 때도 한번 2, 3단으로 조금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적응이 되신 분들은 틀어보시면 정말 백색 소음처럼 생활 소음 수준으로 굉장히 그냥 1단으로 틀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그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훨씬 더 상쾌하고요. 진짜 맑은 공기에서 자고 일어난 그런 거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영국 알러지 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19가지 항목 중에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다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정기랑 비교해 보셨을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필터, 그리고 필터의 모터, 그 필터 중에서도 탈지 필터는 무게와 그거를 폈을 때 표면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요. 집진 필터는 크기와 그리고 집진 필터의 구멍 사이즈, 그 구멍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미세한 유해한 오염물질까지 다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면적과 필터 구멍 사이즈가 작은 거, 그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스카이를 5년 사용했을 때 경제성도 따져봐야죠. 이거는 필터를 계속 교체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했을 때 한 달에 38,000원, 하루에 1,200원 릴레 되게 경제적이고요. 이거 필터 유지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가격이거든요. 진짜 스타벅스 커피 4,100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청정기 한 대를 가지고 4인 가족, 5인 가족 정말 방방마다 쓸 수 있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방방마다, 요즘엔 에어컨도 다 빌트인해서 방방마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이 방만 해놨다가 내 방에 오면 내 방이 쾌쾌해, 내 방에만 하면 아이 방에서 쾌쾌해, 이런 거를 한 번씩 경험하셔서 한 대씩 더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정기를 비교해보셔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그 카톡으로 제가 받은 청정기 감동이거든요. 정말 많은 가정에서 청정기로 하여금 삶의 질이 좋아졌고 건강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감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청정기가 한 대뿐이 없으시다면, 내지는 아직 한 대도 없으시다면 진짜 12월이 가기 전에 이 스카이를 구입하셔서 건강한 면역의 컵을 정말 임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정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